안녕하십니까. 운강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영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국 현대사를 공부를 했습니다. 타이완, 대만에 있는 국립정치대학에서 중국 현대사를 공부했고, 대만에서 한 10년 정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대만을 제2의 고향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중국 현대사를 공부하면서 대만의 역사, 문화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또 대만의 역사라는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대만을 통사적으로 다루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잘 안다고 할 수 있는 대만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물론 대만 자체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대만도 우리와 똑같이 일제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 식민 지배 36년이라 그러지만은 대만은 1895년부터 1945년까지 반세기 동안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어떤 시간은 약간 이제 차이가 있지만은 공이 일본 제국, 일본 제국이라는 표현은 고유명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제국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공이 일본 제국의 이제 식민지였던 한국과 대만 간에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인적, 물적 왕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바로 일제강점기에 대만에서 생활했던 우리 한인의 어떤 인구랄까요? 직업 구조, 그리고 이제 그들의 생활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대만 다녀오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대만에서 유학할 때 가끔 시내에 나가보면 만날 수 있었던 한국 분들은 연세가 좀 지긋하신 50대, 60대 이상의 장년 혹은 이제 노년층이 단체 관광 오신 분들을 가끔 뵐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귀국한 이후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국 현대사를 공부하다 보니 자료 수집차 1년에 두어 차례씩 금년에는 아직 못 갔습니다만은 대만을 다녀오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전 제가 공부했을 때와 달라진 점을 느낄 수 있는 게 여러분과 같은 이제 젊은 대학생들이 개인적으로 혹은 두세 명씩 친구들끼리 짝을 지어서 대만에 관광 오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단교는 됐지만 대만과 우리의 좀 민간 교류가 이전보다 좀 훨씬 더 이제 활발해졌구나 하는 부분을 느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만 가실 기회도 있을 테고, 타이완 하시면은 가장 이제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이 아마 타이베이의 랜드마크이자 대만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제 101 빌딩, 그리고 저 뒤편에 보이는 게 이제 송산 비행장, 그리고 그 뒤편의 산이 칠성산이라는 산입니다. 타이베이 시내, 그리고 아마 지오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 지오펀이라는 곳이 이제 유명해진 게 일본의 만화의 어떤 소재라고 그러나요? 만화에 등장했던 이 건물이 바로 이제 아메이 차황이라 그래서, 아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국말로는 그러니까 동생, 여동생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동생이 찻집을 해서 아메이 차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오펀, 역시 이제 지오펀 지롱에서 가깝습니다. 이런 것들 정도, 그리고 타이베이의 젊은이의 거리라고 할 수 있는 시먼띵 정도, 그리고 대만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사찰인 용산사 정도가 아마 대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떠올리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아마 관광 명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과거에 남겨진 것들이고요. 지금 현재 이제 대만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만의 면적은
약 36,000 평방킬로미터 정도. 그래서 우리 남한의 3분의 1이 조금 넘습니다. 인구는 2,360만 정도. 그래서 면적에 비해서는 이제 인구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인구 밀도가 뭐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인구 밀도가 이제 높은 그런 곳이고요. 한편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자의 대만과 한국 사이의 이제 민간 교류가 굉장히 이제 활발해졌습니다. 2019년 작년 통계에 따르면은 대만을 방문했던 한국인이 124만 명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한 90만 명 정도였거든요. 1년 사이에 수십만 명 정도 우리 한국인들이 대만을 더 방문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을 방문한 대만인이 오히려 한국인이 대만을 방문한 숫자보다 많습니다. 작년의 경우 126만 명의 대만인이 이제 한국을 방문했고요. 작년 9월 현재 이제 대만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 교민이 약 8,300명. 반대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대만인이 32,000명인데 한국 체류 대만이 저렇게 많나 싶으시겠지만은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제 화교를 포함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대만의 사정은 이렇고 제가 말씀드릴 이제 그 주제는 대략 1920년대에서 1940년대 이제 대만에 거주했던 관광 목적은 아니었겠죠. 살 길을 찾아서 이제 대만으로 건너갔던 한국인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사실 그 대만 근대사와 한국 근현대사는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보다도 십수년 더 장기간 일본의 이제 식민 지배를 받았다는 것. 당연히 우리의 해방과 더불어서 대만도 이제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서 모국인 중화민국의 귀속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2019년 120만 명이 넘는 한국인이 대만을 방문했다고 하는데 역사상 그러면 맨 처음 대만 땅을 밟은 한국인은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대만 땅을 밟게 됐는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죠. 기록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한국인으로서 대만 땅을 처음 밟은 사람은 1729년, 이때는 이제 청나라 옹정 7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의 영조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 조선인이라고 해야 되겠지만은 그냥 이해하기 쉽게 이제 한국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양반들이 관광을 위해서 혹은 장사를 위해서 대만을 갔던 건 아니고, 영산포 아시죠? 나주에 있는 영산포에서 말을 싣고 한 30여 명 정도가 장쇄도라는 곳, 지금 이제 신안군에 있는 섬입니다만은 장쇄도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다가 표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30여 명이 지금 이제 대만의 중부에 있는 타이중에 가까운 이제 장화라는 곳에 표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뭐 해적도 아니고 표류민이라는 사실이 이제 밝혀지게 되면서 다시 다음 해에 대만을 떠나서 아모이, 샤먼을 거쳐서 복주를 거쳐서 북경을 거쳐서 이제 의주로 이렇게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 이제 기록에 나타난 최초로 대만 땅을 밟은 한인의 이제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1910년 일제의 이제 식민 지배가 시작되게 되면서 차츰차츰 이제 대만으로 도항하는 한인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당연히 현재처럼 관광을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었겠죠. 살 길을 찾아서 대만으로 이주하게 되는데 사실 10년대, 20년대 초반까지는 대만으로 이주한 한인들이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20년대 중반 이후부터 30년대, 40년대를 거치면서 대만으로 도항하는 한인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거는 그만큼 일제의 이제 식민 지배가 공고해지게 되면서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에 의해서 땅을 빼앗기고 상미 증산 계획에 의해서 한국에서 살 길이 좀 막막해지게 되면서 그나마 그 생계를 도모할 수 있는 적당한 곳이 어딘가 고려 끝에 대만으로 이제 도항을 하게 되는 것이죠. 1920년대 이후에
대만으로 도항하는 한인의 숫자가 늘었다고는 합니다만은 당시 우리가 흔히 만주라고 부르는 중국의 동북 지역 혹은 연해주, 일본이라든가 미주로 이주했던 한인의 숫자에 비하면 정말 그 숫자는 미미할 뿐입니다. 어림잡아서 이제 중국의 동북 지역으로 이주했던 한인이 한 2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이주했던 한인이 대략 60만에서 80만 명 가량인 것으로 그렇게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내내 이제 대만에 거주했던 장기 거주했던 한인의 숫자는 가장 많을 때도 제가 대만 총독부의 그 통계 자료를 통계서를 확인해 봤더니 2,700명을 넘지 않았습니다. 200만 혹은 60만, 80만에 비하면 정말 미미한 숫자에 이제 불과하죠.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이제 대만으로 건너가서 그들의 이제 대만에 거주하는 한인의 인구 통계는 어느 정도 변화가 있게 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그 대만 총독부의 통계에 한인의 숫자가 이제 처음 명확하게 등장하는 것은 1915년입니다. 이때 대만에 거주하는 한인이 총 6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괄호 안에 6대 0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는 이제 남성의 숫자, 그리고 뒷부분은 이제 여성의 숫자입니다. 그랬던 것이 이제 1925년이 되면은 297명, 여전히 아주 소수에 불과하죠. 그리고 35년이 되면 이제 1604명,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을 때 1942년이 2692명입니다. 근데 42년 이후 43년, 44년에 통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이제 태평양 전쟁기이기 때문에 대만 총독부에서 이전처럼 매년 정확한 이제 통계 자료를 이제 작성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이제 주목된 것은 바로 아랫부분에 있는 것처럼 대만에 거주하고 있던 각 민족 계통의 남녀 인구 비율, 이 부분에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32년 보시면은 여성을 100 기준으로 삼았을 때 대만인이 103.71명 남성, 그리고 이런 그 통계 비율은 37년, 42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일본인의 경우도 여성을 100으로 했을 때 1932년 남성이 112.91명, 37년 112.08명, 42년 108.23명, 큰 변화가 없거든요. 그런데 세 번째 보시면은 한인은 1932년에 여성이 100명일 때 남성은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37년의 경우도 좀 남성의 비율이 늘긴 했지만은 역시 여성 100명당 남성은 64명이 채 안 된다는 것이죠. 일단 여기서 이제 중국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의아해 하실 수가 있겠죠. 대만도 중국 땅 아니었느냐? 그런데 왜 대만인과 중국인을 이제 구분하느냐 하면은 1895년 5월 8일 날 시모노세키 조약이 이제 초인이 됩니다. 이때 조약의 규정에 따라서 1895년 5월 8일부터 2년 이내에 당시 이제 식민지가 되기 전에 대만에 살고 있던 대만인들은 스스로 이제 국적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년이 지나도록 중국 국적을 버리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중국인, 화교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후 대만 총독부에서 작성한 통계에는 대만인과 이제 중국인이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1930년대 아까 봤던 이제 시먼띵의 사진입니다만, 사실 지금은 이제 타이페이에서 가장 번화한 곳입니다만은, 시먼띵은 이제 1922년에 허벌판이었던 곳에 상가가 들어서고 영화관이 들어서면서 지금 현재는 타이페이에서는 가장 번화한 곳이 됐습니다. 방금 살펴봤던 통계 자료를 이제 종족계 연령대별 인구 비율로 다시 간단하게 이제 살펴본 통계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한인의 경우 일본이라든가 대만인 외국인에 비해서는 15세에서 59세의 연령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것. 그는 남성의 경우 바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이 됐던 혹은 상업을
위해서든 공장의 노동자가 되기 위해서든 이제 대만에 건너갔기 때문에 젊은 노동력이 왕성한 이제 젊은 층이 대부분을 차지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여성의 경우 0세에서 14세까지는 당시 1930년 대만에 거주하던 한인 898명 가운데 6%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은 0.1%, 곧 10명이 채 안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15세에서 59세 남성, 그 가운데 또 이제 여성, 주목해야 될 것은 여성 비율입니다. 제가 크게 범위를 넓혀서 15세부터 59세라고 했지만은 대략 16세에서 24세가량이 당시 대만에 거주하고 있던 한인 여성의 한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이제 젊은 여성들이 대만에 건너갔는가? 이 부분은 당시 이제 대만에 거주하고 있던 한인들의 이제 직업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음 부분에서 또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23년부터 이제 1941년까지 대만으로 도항했던 한인의 출신 도별 통계를 보면은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출신들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거리상으로 대만과 전라남도, 경상남도가 가깝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1933년 이전까지는 대만하고 한국 사이에 직항로가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비행기 타면 2시간 반이면 인천에서 타이베이 도착합니다만은 그때는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 교통편이 항로밖에 없었죠. 그리고 직항로가 1933년에 개설됐기 때문에 그 이전 1910년대, 20년대 혹은 1932년까지 대만에 가려는 한국인들은 일본을 거치거나 아니면은 만주죠. 당시 위만주국 이제 지배하에 있었던 그리고 이제 일본의 이제 관동주가 있었던 대련을 거쳐서 가든지 아니면은 천진을 거쳐서 가든지 상해를 거쳐서 가든지 심지어는 홍콩을 거쳐서 대만으로 도항한 한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남 출신과 경남 출신이 많다는 것은 단순하게 거리가 짧기 때문에 많다고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경남과 전남 출신들이 대만으로 도항했던 한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어민들이 많이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 대만은 이제 섬나라죠. 섬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업 수준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지만은 사실은 청대 중엽부터 대만으로 건너왔던 복건이라든가 광동 출신들의 이제 중국인들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대만에 왔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대만에 거주하고 있던 일제의 식민지가 되기 전 대만에 거주하고 있던 대만인들은 어업을 천시했던 거예요. 그런데 일제의 식민지가 된 다음에 수십만의 일본인이 대만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일본인들은 수산물을 많이 섭취를 하잖아요. 그런데 수요는 많은데 이 대만인들의 어업 기술 수준이 열악하기 때문에 일본인들의 이제 수요에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30년대 중반까지는 일본에서 어민들을 이제 대만으로 데려와서 필요로 한 그러니까 수산물들을 이제 어획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1930년대 후반부터는 중일 전쟁이 발발하고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서 일본인 어민들이 군대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한국으로부터 이제 전라도, 경상도 출신의 바로 그 바닷일에 능숙한 한인 젊은이들을 일본으로 데려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경상남도와 이제 전라남도 출신자들이 1923년부터 41년까지 대만으로 도항했던 한인의 이제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평안남도라든가 이제 평안북도 출신자들도 상당수가 이제 대만으로 건너야 되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33년 이전에 대만으로 도항한 한인들이 일반적으로는 일본을 거치는 것보다는 대련을 통해 가지고 대만으로 건너간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여기 평안북도, 평안남도는 이제 압록강 건너면은 대련으로 가서 이곳에서 배를 타고 이제 대만으로 가기가 수월했기 때문에 북선,
바로 이제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출신자들이 비율로 보시면 충청남도라든가 충청북도 출신자들에 비해서 이제 많은 그런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20대 전후에 여성들이 대만 거주 한인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게 된 것은 이들의 이제 직업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시간 관계상 이제 자세하게 살펴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한마디로 그 대만 총독부에서 분류하는 특정 업종, 얘기하는 뭐 작부, 기녀 이런 특정 업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참 대만에 많이 갔다는 것이죠. 이거는 또 당시 그 조선 총독부의 어떤 그 공창제도 도입 이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점점 뭐 슬픈 역사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보시는 것처럼 상업종사자로 이제 분류된 388명 가운데서 남자들의 경우 주로 이제 그 교통운수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뭐 인력국군. 그리고 상업종사자라고 하지만은 뭐 거다란 규모의 자본이 든든할 리가 없죠. 대부분의 상업종사자들도 뭔가 아이스크림 판매라든가 혹은 길거리 다니면서 뭐 우유를 판매한다든가 이런 아주 영세한 규모의 이제 상업에 종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여성들의 경우는 상업 종사자의 이제 대부분이 적계급 종사자, 그래서 뭐 요리점이라든가 음식점의 급사, 뭐 창기 이러한 특정 업종에 이제 종사했던 분들이 많았다는 것. 이것이 이 시기에 대만에 거주했던 한인 가운데 젊은 여성들이 많았던 까닭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진에 보이는 것이 당시 뭐 타이베이의 가장 대표적인 번화했던 맹갑. 아까 용산사라는 절이 바로 맹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도정이라는 곳은 연평북로라고 해서 타이베이의 서북 쪽에 있는데, 지금 보시는 건물들이 일제시대 때 건물들이 지금 대만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 역사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좀 안타까웠던 게 그 일제 이제 식민 지배 뭐 잔재를 생산한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중앙총독부도 완전히 이제 해체를 시켰죠. 그러니까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대만 총독부 건물을 지금도 대만 총통이죠. 총통부로 쓰고 있다는 것. 그의 일제시대 때 뭐 대만은행이라든가 혹은 토지은행이라든가 이런 일제시대 건물들을 여전히 이제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지어진 이러한 건물들을 과연 철거하는 것만이 과거 청산의 올바른 길인가? 이 점에 대해서는 대만의 상황들과 이제 비교해 볼 때 저는 이건 아니다. 만약 해체를 했다 하더라도 다시 뭐 적당한 곳에 복원을 해두는 것, 이런 것들이 오히려 과거 이제 일본 식민 지배에 대한 어떤 그 역사 인식을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으로, 학습의 장으로 이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20년대부터 지금 보시는 맹갑이라든가 대도정 이러한 곳은 뭐 요리점이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여성들을 고용하는 이런 그 업소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러한 업소들도 아예 간판 자체를 뭐 조선루, 반도루 이렇게 이제 한국을 연상시키게 하는 이런 업소들이 이제 그 상당히 많이 들어서게 됐고, 이런 곳에서 결국은 이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 이제 그 한인 여성들이 많이 대만으로 도항했던 그런 아픈 역사를 되새겨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굳이 이제 지룽항 조감도, 일제시대 때 그려진 이제 조감도를 보여드리는 까닭은 1930년대부터 이제 그 어민들,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출신들의 어민들이 많이 대만으로 이제 건너갔다는 말씀을 드렸고, 대부분 이제 지룽항, 지금은 대만에서 가장 큰 항구가 까오슝입니다만은 지룽항이 당시에는 대만에서 이제 가장 컸죠. 그래서 타이베이와 가깝기 때문에 마치 우리의 인천처럼, 이제 서울의 문호 역할을 했던 인천처럼 타이베이의 문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오는 배,
대련에서 오는 배, 상해에서 오는 배들이 거의 9할 이상은 지룡항에 입항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당시 이제 대만의 어업 전진 기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저쪽 오른쪽 맨 윗부분에 섬이 하나 있는데, 저것이 이제 화평도라고 이제 불리는 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제시대 때 대만의 어민으로 갔던 한인의 3세, 이분들이 화평도에 꽤 살고 계십니다. 왜냐면은 이제 대만이 해방된 이후에 한인 어민들이 이제 귀국을 하려고 하니까는 대만 성정부에서 한인 어민들이 귀국해버리면 당장에 어업을 영위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한인 어민들에게 귀국하지 말고 남아달라고 이제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300명 정도의 어민들이 남게 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는 귀국을 했습니다만, 그분들의 후손들이 바로 지룡에 있는 화평도에 지금도 이제 살아계시고, 3세 정도죠. 이민 3세 정도입니다. 그래서 대만으로 이주했던 한인 가운데 여성들의 경우, 물론 특정 업종에 종사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만, 남성들의 경우 이제 대부분이 또 어업에 종사했다는 점, 그러면서 대만의 어업 발전, 일제 식민지 시기뿐만 아니고 대만이 이제 그 광복된 이후 1950년대, 60년대까지도 대만의 어업 발전에 상당한 공헌을 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일제 식민지배 말기, 1940년대 타이베이는 전시 체제에 들어가게 되면서 1939년 이후부터는 사실 그 대만 총독부, 물론 조선 총독부도 그렇습니다만, 외부인들이 이제 대만 유입을 철저하게 막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일부 이제 어민들이 1942년까지 대만으로 건너간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1940년 이후 대만으로 이주했던 한인의 숫자는 거의 이전에 비해서 제로 상태에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통계 숫자에 보면은 대만에 가장 많은 한인이 거주했던 게 13,000명까지 거주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자료들을 비교를 검토를 해보니까는 13,000명은 사실 이제 불가능한 숫자인데, 이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이제 그 해방이 되면서 일제가 이제 우리 한국에서 강제로 군인 군속들을 이제 끌고 갔죠. 그러면서 이들이 남양, 지금의 이제 태국이라든가 이쪽 전선에 투입되기 위해서 대만에까지 갔는데 전쟁이 끝나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대만에 거주하고 있던 한 2,700명 정도의 한인에다가 군인 군속으로 끌려갔다가 이제 귀환을 기다리는 한인 청년들까지 합하면은 최대로 잡아도 한 6,000명 정도가 1946년 이 무렵에 대만에 거주하고 있었고, 상주했던, 일제 시기부터 상주했던 대만인들은 채 3,000명이 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그 대만의 역사라는 책을 쓰고 해서 시간 여유가 된다면은, 또 앞으로 또 기회가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대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두서없이 1920년대부터 40년대까지 대만에 거주했던 한인의 인구, 그리고 그들의 이제 직업 구조를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